혹시 이거 다른 병원 가서 만지셨어요? 아, 이거 그때부터 망가졌네.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플란트를 심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플란트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요즘 들어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받고 부작용 문제로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요즘 들어 많아지셨어요. 저수가 임플란트를 싸게 심는 병원이 늘어나면서부터 벌써 예견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거 임플란트 하면 원래 적극적으로 해결 같은 거나 아니면 조치를 해주지 않나요? 임플란트를 직접 심은 병원에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든 보철물에 문제가 있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 처음 설계부터 좀 잘못됐으면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불편함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병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입이라는 거는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비용은 들어가는데 수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좀 등한시하고 계속 치료하고 뭐 임플란트 심고 치아 깎고 이런 것에만 좀 집중하는 병원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불편하다고 하면 뭐 괜찮아요. 뭐 잇몸 치료 조금 하고 쓰면 괜찮아요. 처음에는 임플란트가 잘 됐는데 어쩔 수 없이 환자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뼈가 내려간 거예요. 혹은 환자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사실 시작부터 생각한다면 가장 처음에는 수가에 대한 설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충분히 해드려도 병원이 먹고 살 수 있는 병원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만 먹고 사는 병원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해드린 결과물을 관리를 해드리는 에너지를 쏟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병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가를 제대로 받아야죠. 근데 수가를 싸게 받았으면 관리해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치료, 수가, 비용에 대한 설계가 먼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가 설계가 잘 됐으면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 돼요. 임플란트를 잘 심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충 심으면 처음에는 고정력이 잘 나왔네, 탄탄하네, 머리 올려야겠네 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쓸수록 뼈가 녹고 부작용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래서 잘 심어야 되고, 또 보철도 좋은 디자인으로 잘 올려야 돼요. 적당히 막 붙여놓으면 떼기도 어려워요. 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환자분들한테는 이 정도면은 잘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홈케어 잘 하면서 양치 잘 하시고 뭐 잘 빼감 써보시죠 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가에 대해서 잘 설계를 잘했다면,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잘 심고 좋은 보철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스케줄이에요. 환자를 다 심고 딱 끝났으면 뭐 몇 개월 뒤에 오세요, 3개월 뒤에 오세요, 6개월 뒤에 오세요, 저희는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고 적극 설명드리고 병원에 내원하도록 권유하고 문자 드리고,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잇몸 치료를 하거나 보철물을 수리하거나, 관리에 대한 것도 그냥 뭐 관리해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첫 설계부터 잘 되고 관리에 대한 스케줄을 정확하게 환자한테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병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모른 척이죠. 사례를 좀 볼까요? 여기 임플란트 심은 거 보면 뼈선이 이어지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임플란트 주위에 하얗게 꽉 차 있어야 되는 뼈가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구덩이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뼈가 녹은 부분인데, 임플란트의 뿌리부터 위쪽 머리에 이어지는 디자인을 봤을 때 자연 치아하고 비슷한 곡선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자연 치아의 곡선이라는 거는 신이 만든 곡선이잖아요. 왜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관리가 잘 되는 곡선이에요. 내가 빼고 싶을 때, 양치질을 할 때, 아니면 자연스럽게 침에 의해서 입속의 용액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곡선이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도 최대한 그런 곡선을 맞춰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앞쪽을 보면 뿌리에서 목 쪽에서 이어지는 곳이, 저는 이걸 비행접시라고 표현하거든요. 비행접시처럼 급격하게 올라온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물질이 끼고 염증이 쉽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보면은 목 쪽에서 연결되는 선 자체 없이 그냥 바로 보철물이 뭔가 속의 조직을 압박하듯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 조직, 그 중에서도 뼈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머리가 있고 임플란트가 목 부분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에서 바로 이렇게 머리가 올라오는 이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보철물 자체가 주변 조직을 피곤하게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죠. 뼈가 한번 내려가는 것, 상부에서 잡아주고 있는 뼈가 한번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인 뼈 소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이 좀 탄탄한 잇몸으로 돼 있어서 염증 발생 위험이 좀 적고 잇몸 치료를 해드리더라도 예후가 좀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뿌리 주변의 잇몸을 보면 물컹물컹하고 그냥 부드러운 단단하지 않은 잇몸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잇몸 치료로 해결을 하더라도 또 금방 재벌돼서 오세요. 그러니까 몸속에 염증이 잘 생기는 그냥 총알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외부 물질이 포린 바디가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사실은 이가 조금 아프고 팔이 조금 욱신하고 배가 조금 아파도 그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잠잘 때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염증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얼마나 뿌리를 잘 심는가, 보철을 좋은 보철로 잘 설계해서 넣는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 계속적인 이런 염증이 발생하면 사실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환자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는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계속 염증이 생깁니까? 그럼 환자분들은 어때요? 지치죠. 뭐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을 가면 또 해결책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한 임플란트가 아니거든. 내가 비용을 받고 내가 책임을 갖고 있는, 내가 AS를 해줄 책임이 있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건든다는 것도 사실 부담도 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에너지는 들지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안 건드린다는 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책임이 전가될 수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내가 건드렸더니 뭐가 안 좋아. 그러면 다시 그 병원에 갔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혹시 이거 다른 병원 가서 만지셨어요? 아, 이거 그때부터 망가졌네.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플란트를 심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플란트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설계 자체를 수가를 적당히 받고 또 임플란트를 잘 심는 것도 있지만 관리라는 거를 꾸준히 해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 오셔도 저희는 관리해드릴게요 하고 받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해드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전가 막기 위해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죠. 병원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거기 가셔도 되는데, 하지만 안 가요. 안 가, 못 가.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거를 보면 우리 위쪽의 어금니는 뿌리가 3개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뒷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뒷다리가 있다라는 거는 얘하고 맞닿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임플란트 심을 때 자연치하고 맞닿으면 당연히 서로가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뒷다리와 평행하게 심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뒷다리하고 방향이 다르죠. 침범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뿌리를 심을 때는 충분히 깊게 넣어줘야 돼요. 주변으로 뼈가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깊게 넣어줘야 상부에서 받쳐주는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뼈가 녹는 시작이 늦어져요. 잘 심어놓으면 5년, 10년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뼈가 안 녹는다. 충분히 있게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상악동 고리식 위쪽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동굴 그리고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막을 잘 들어올려서 속에다가 뼈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분은 이 임플란트를 심고 고통 속에 좀 보내시다가 오셨는데 바로 뺐어요. 뺄 수밖에 없는 임플란트고, 근데 더 문제는 이거만 빼고 그러면 이제 박혀있던 염증 만드는 게 없어졌으니까 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직은 다시 재생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아페치아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페치아도 망가지겠고 또 상악동을 또 뚫어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악동과 입속이 커뮤니케이션 된다 그래요. 염증까지 생기면 상악동과 입속이 피스출라로 연결된다. 오로엔트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2부 갑시다.